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대토론의 서의를 맡은 학생 자주화 추진위원회 양성익 학생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 구성관리한테 자주해주시는데, 제가 일산학원 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까지 학교의 이런 대처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계속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무엇이 잘못된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문제가 없는데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배 밑바닥에 아무거나 앉아서 배가 지금 바람을 부는데 이 배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섭섭하게 느꼈던 점은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런 방송을 대학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TV에 방송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그 원인을 학생들께 돌리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못 받은 건 의사가 잘 못해서 못 받은 거지 환자가 뭘 잘못해서 평가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저번에 혁신위원장님 인터뷰 때 우리 캠퍼스에 소통이 부재가 돼서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 그럼 다른 대학들은 소통을 얼마나 잘하길래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게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새 학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TV에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수업의 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평가를 하는 학생들에게 원인을 돌림으로써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덮으려고 하고 어떠한 소통의 부재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이렇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아서 저는 일단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학교 측의 대처가 아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몇 개를 같이 모아서 학교 본부 측에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고 만약 학생 단체에서 답변을 해야 될 질문이 나오면 학생 단체에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영향력이 되는 거? 네, 저기 가운데 쪽에. 마이크를 전달하기 애매한 위치에 계셔가지고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1호학번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총장님과 더불어 저희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 학우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 지금 이 평가 자체가 저희들의 책임이 아니라 운영자, 즉 교수님들과 이 학교의 교직원분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나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원인과 사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 받았는데요. 그 흰옷 입으신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학과 17학번 이경호라고 합니다. 아까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며, 그렇게 이번 역량 강화 대학 선정 사태에 관하여 진상을 모르는 학우들은 아직도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차후 토론에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실 윤방석 전 부총장님을 소환하여 그 의문 해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추가로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네, 여기 앞에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18학번 박모 학생입니다. 아까 교수님이신지 어떤 분께서 저쪽에서 이제 모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저기서 이제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알아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원인을 묻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원인을 묻는 질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모아서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인을 물으러 나온 자리인데, 거기서 원인이 뭔지를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면은 이건 약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도 그에 맞춰서 준비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게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상향식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맞춰서 바로 즉각적으로 준비된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토론 지금 안건 주제가 대학 평가에 관한 건입니다. 이제 대학 평가의 어떤 그런 왜 원인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분 같이 어떤 윤방석 전 부총장의 어떤 모셔오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모아서 어떤 답변을 하자 이런 거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학교 본부 측에서 일단 뭐 어떻게 답변을 먼저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많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왜 역량 강화하게 되느냐. 부장님, 잠시만요. 손에 주머니는 저희 빼고 하시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원인이 무엇이냐, 왜 역량 강화가 대학이 됐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우리 학생 대표들하고는 공유가 됐고 연세 추출을 통해서도 평가 점수가 나갔는데 그 항목별로 평가 점수가 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평가 점수를 항목별 평가 점수를 보신 적이 있나요? 다 알고 있나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공유가 안 됐나요? 그 평가 점수가? 자, 평가 점수는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데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99점, 100점 이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량적인 항목이라는 것은 교사 충원율, 학생 충원율, 그다음에 취업률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재정적 건전성과 안정성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어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냐면요. 발전 계획 수립의 체계성, 교과과정 개선, 수업 관리, 학생 진로 상담, 취창업 상담, 지도, 이게 정확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번 평가는 학교에 와서 실사한 평가가 아닙니다. 보고서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결국 원인이 있다면은 보고서를 잘못 쓴 겁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이 보고서를 요구하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원하는 방향을 딱 맞춰서 정답을 써야 되는데 그 답을 찾지 못했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원주 지역의 우리 대학 말고 많은 다른 사립대학들이 다 영양강화 평가대학 재정지원대학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강원도지사를 찾아가서 이것은 강원도 혹은 이 원주 지역에 대한 홀대다, 이럴 수가 있느냐, 춘천에 있는 대학들은 다 자율개선으로 됐는데 원주 지역에 있는 대학들만 이렇게 역량 강화로 됐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항의를 해달라. 그 원인이 무엇이냐? 교육부로부터 받은 답변이 이겁니다. 그 역량 강화 대학을 받은 대학들의 보고서를 보니까 편람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 보고서에서 본 것은 대학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냐면은 우리가 발전 계획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배려다. 여러분들 RC에서 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학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실용적인 가치, 비전을 추구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가치입니까?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발전 계획이고 어떤 것이 더 나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주관적 가치입니다.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는. 그런 가치를 수립하고 비전을 수립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어떤 형식을 충족시켰느냐,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느냐, 그리고 목표를 잡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개선을 했느냐, 그 성과 분석을 어떻게 하고 만족도를 어떻게 그 수정에 반영을 했는가 하는 형식적 절차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 계획이나 교육과정 개선이라든가 수업 관리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용과 본질을 본 것이 아니라 얼만큼 형식적 절차를 갖추고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다 구비했느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여러 학생들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탓,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탓이라기보다도 이것은 교수님들과 또 그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부터 국정에 대해서는 다 알겠지만은 사과가 필요하다면은 저도 사과를 하겠습니다. 사과의 부분은 이것이 빨리 보고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영향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소통을 더 신속히 하고 이런 자리를 8월 달이라도 만나고 아니면 9월 초에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졌다는 점,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 원인을 모르고 궁금해 했다는 그런 점에서도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서를 쓰는데 저희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보고서를 보면서 정직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증빙 자료가 없고 환류가 없고 수요 조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가이드라인이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자료를 우리는 넣지 않고 부족한 자료를 임의로 또 불법적으로 또 편법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그 절차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증빙서류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윤방석 전임 부총장을 뭐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소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이 대학사에서 적합한 용어인지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모르겠지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 대토론회에서 그런 요청이나 요구가 나왔다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사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받은 편지나 지난번 책볼 때에도 분명히 총장님이 사과를 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지만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 아마 이번 받는 편지가 총장님으로 받은 편지가 3번째 편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분명히 이제 사과는 있었는데 여러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과는 아니었다고 아마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책볼 시간에 저도 있었는데 사과드린다는 그런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원인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 하고 질문이 있다면 지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까 질문하신 그것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18학번 박모군입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고 계신 총장님한테 자꾸 뭔가 지적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겠다라는 표현은 좀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겠다라고는 표현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사과를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교수님 재임 시절에 우리 대학이 지금 평가를 잘못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는 이제 성함으로 인간으로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의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대학 기관으로서 자리에 계신 거니까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신촌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총장 공관이 있지 않습니까? 총장 공관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하구가 말씀하신 총장 공관이라는 말도 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법률 용어라고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인들이 주로 머무는 거처라고 할 수 있는 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소환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단 총장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미안해하시는 마음도 잘 알겠고 뭐 어느 정도는 저희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저 같은 1학년은 이 대학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1학기 생활이 끝났더니 이 대학교 1학년이 끝났더니 갑자기 1학기가 끝났더니 그냥 저희 대학은 부실대학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은 교직원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장님이 물론 대표기관으로서 사과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이 물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태가 어떠한지 지금 뭐 여러 가지 교과과정 개발에도 문제가 있었다, 진단지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학생 진로에도 문제가 있었다, 뭐 기타 등등 뭐 정확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이 보고서를 형식을 잘못 갖춰서 썼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임명권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범위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이 사태는 빨리 수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정확히 이 영양강화 대학 선정을 받고 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우리가 영양강화 대학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저 학생이 계속 그 부실대학 하는데 영양강화대학이 바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많이 떠드는 부실대학을 의미하는가 아닌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개 부실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뜻 재정의 건전성이 상당히 나쁜 그런 부실한, 재정적으로 부실한 대학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양강화대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정말 중요한 상황,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10% 감축을 권고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얘기할 때 권고는 강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그냥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10%의 감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정적 타격으로 앞으로 5, 6년 내에 나타날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닥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영양강화대학을 받았지만 대학 혁신지원 사업이라는 교육부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혁신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율개선대학은 자동적으로 그 지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양강화대학, 4년제 대학 36개 대학의 영양강화대학에 선정이 됐는데 그 영양강화대학은 특성화에 따른 정원 감축 계획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중에 일부 대학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특성화에 따른 정원 감축 중장기 계획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출해서 그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반드시 따내야 됩니다. 그것을 따내면은 자율개선대학도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이고 영양강화대학에 있는 대학 가운데 그 보고서를 써서 선정이 되면은 혁신 지원 사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성화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계획을 담은 중장기 보고서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쳐야 되는 관문은 그게 내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관문이고 2년 후에 교육부가 그래 중장기 계획 수립이 됐으면은 그것을 그 계획대로 수행 이행하는지 이행 점검을 하겠다는 이행 점검 평가가 나옵니다. 2년 후에 그 이행 점검 평가에 대한 보고서도 또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바로 3주기 대학 진단 평가가 영양 진단 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올해 진행했던 같은 똑같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매년 지내면서 매년 중요한 보고서를 교육부에 써야 되고 그 보고서를 교수님들이나 교직원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보고서를 써가지고 좀 잘못 써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소환을 해서 처벌한다. 하여튼 어느 교수님이 그 책임을 맡고 그런 보고서를 쓸까요? 아마 아무도 안 쓸 겁니다.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해도 빌면서 부탁을 해도 내가 왜 그렇습니까?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보고서를 쓰신 분들이 우리가 그 편량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가장 명확히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고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보고서 품질이 좋은 반드시 선정돼야 되는 보고서를 쓰는 것을 책임 맡아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처해 있는 객관적 상황 중에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부총장님 사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모여 계시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발언권에 있어서 제한이 다소 있을 수 있음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발언을 하실 때 질문 내용을 좀 명확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다시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기 뒤에 이제 그 검정색 옷 입고 손 들어주신 분 여기 이제 여기 앞에. 네, 그 지금 손 드신 뒤에. 그거 먼저 하고 앞에 다음에 드릴게요.
질문이요. 아까 저희가 대학 연합시장 평가에서 D등급이 나온 이유가 평가 절차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 교직원을 교수의 탓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궁금한 건 누구의 사과나 아니면 누구의 굉장히 피상적인 누구의 잘못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떻게 이걸 수집 못하셔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예산안 공개와 똑같이 항상 피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이제 해결하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처벌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방금도 이제 5개년 계획 수립이 복잡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똑같은 일이 이 끝날 때쯤에도 발생할 수 없으리라고는 못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질문, 어떤 부서에서 이걸 담당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이 보고서를 잘못 담당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쓴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한다는 게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촌 캠퍼스에 있다 프로 이후로 내려왔는데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 모든 부서가 다 참여를 한 것이죠. 물론 거기에 집필팀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몇 사람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필 팀이 있었고 그것을 또 검토하는 팀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보고서를 1단계만 쓴 것이 아니라 2단계도 썼기 때문에 또 2단계 보고서 집필 팀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 학생은 학생 관련, 교부는 교부 관련, 발전기획 수립, 발전기획 수립 관련 각 담당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진행하는데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죄송한데 제 질문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정보를 공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생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담당하셨는지. 어떤 분이 담당했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과별로 이제 교수분이나 교직원분께서 이제 집필내셔서 이제 보고서를 담당하셨다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같은 사건이 이제 벌어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분이 이제 이런 걸 담당해서 잘못하셔서 이런 처벌을 받았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지 추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본부에 있는 모든 실처가 다 관여를 했다고 봐야죠. 보고서 작성이. 그리고 전 모든 교직원과 교수님께서 이제 담당하시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께서 정확하게 이걸 담당해 주셨는지 그게 이제 내용이 공개됐으면 좋겠거든요.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것도 공개가 예상처럼 불편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보고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가 있고, 자료를 수집하는 부서가 있고, 자료를 분석하는 부서가 있고, 그것을 쓰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표라든지 디자인을 하는 그런 팀도 있었을 테고, 이것이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집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어느 분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겠죠.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겁니다. 특정 부서의 어느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래서 정책실의 임모 교수님이나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됐으면 합니다. 그걸 담당하시는 저는 공동으로 집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으로 다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검정색 옷 입으신 분 제가 드리겠다고 했어요. 여기 뒤에서 두 번째 줄. 아, 검정색 옷이 아니구나. 그분. 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제가 색약이 있어서 옷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좀 늦게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키징학과 13학번 김정현입니다. 일단 그 부총장님이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요구 사항인데요. 평가 방안이 교육부에서 평가 방안이 많이 바뀌었다니까. 가장 문제는 사실 지난 평가에 비해서 정말 극적으로 이번 평가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했지만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평가 방안이 많이 바뀌었다면은 이 평가 방안을 바꿀 교육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 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평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 측과도 긴밀히 연계하여서 어떤 평가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계속 정보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측이 서류를 잘못 내서 서류를 잘못 내게 되어서 이 평가를 떨어지게 됐다는 이제 말씀이시라면은 이 평가가 신촌은 통과했는데 우리 측은 통과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신촌과 저희 측이 교직원들이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지난 평가에 이어서 이번 평가를 지속하셨던 분들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탓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은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 그 다음에 정보 수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또한 인수인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제가 수긍할 만한 다 의견이고 소통이 부족했고 다른 캠퍼스 교육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다른 캠퍼스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제가 8월달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사진 대학이 세종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종 캠퍼스는 3년 전에 우리가 어느 학생이 C등급이라고 해서 영양강화대학인데 3년 전에 재정지원대학 우리가 말하는 D등급을 세종 캠퍼스가 받아서 좀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세종 캠퍼스는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장단과 같이 세종 캠퍼스에 내려가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한 5시간에 걸쳐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그 후로도 계속 이 세종 캠퍼스 팀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3사람만 지금 나와 있는데 세종단 가운데 일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팀하고 지금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신촌 캠퍼스에서 지금 안암 캠퍼스에서 지금 연거전 교류회관이 있기 때문에 세종 캠퍼스 보직 교수님들하고 우리 원주 캠퍼스 보직 교수님들하고 같이 지금 회의를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고요. 그런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인수인계도 정확히 잘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부분을 다 우리가 잘 새겨서 다음번 보고서에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대학평가 관련해서 열세춘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대학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열세춘추 홈페이지에서 대학평가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이 첫 번째 블락의 3번째 줄 아시죠? 경제학과 17학번 홍석주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답변을 총장님께서 저희한테 주셨을 때 정직한 실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작성을 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그거를 포기하고 내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냈으면은 최소한 교육부에서 일정 정도의 감안 정도는 해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작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고 지금 당장 이제 교직원분들의 사과도 필요하지만 총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다음번에도 이런 보고서 작성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하면은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다시 보고서를 쓰실 그 지침이 내려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원주혁신위원회입니다. 원주혁신위원회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뭐 혁신이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혁신을 해야지만 보고서가 또 다른 그런 보고서가 쓰여지지 않고 정말 최상급의 보고서가 쓰여질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강구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혁신위원회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위원장님도 언젠가는 여러분과 이런 자리나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뭐 그런 기회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이제 이쪽 블락에서 받겠습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블락에 여기 사이드에 앉으신 분, 두 번째 줄에 앉으신 분. 안녕하십니까. 고공만학과 1학번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부총장님께서 아까 고재 세종팀과 이렇게 교류를 또 하고 하신다 했는데 미리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만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의 신촌캠과는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촌캠과 어떻게 교류를 해서 좀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떻게 혁신할 건지 이런 것도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원주혁신위원회는 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총장 직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은 모든 논의되는 사항을 총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되는 결정이라든가 논의 사항이가 총장님과 일정하게 소통되어 있고 그것이 신촌 캠퍼스와의 교류의 소통의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총장님에게 이거 오늘 있었던 얘기, 여러 가지로 소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쪽 블락에 지금 안 계신 거죠?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다들 사회자도 앉아있고 여러분도 앉아있는데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앞에서 세 번째 줄 청자켓 입으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1학번 의공학부 한교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1학번입니다. 학교를 8년째 다니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보고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학교에 입결이 있고 이제 들어오는 인풋의 레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학 홍보처장님께서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총장님보다 입학 홍보처장님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론 수험생이 점점 줄어들면서 절대적인 그런 입결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입결이 점점 떨어지면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의 레벨과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보고서를 매번 잘 써서 좋게 평가가 된다고 해도 막상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점점 내려가서 이렇게 좋은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만 잘 써서 유지되면은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왜 이러한 입결이 떨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입결이 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특히 올해에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 질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 학생들이 이 대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학생들의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를 저도 이 배석자의 입장에서 좀 마음 편히 왔는데 아마 상당히 다양한 그동안에 뭐 언로가 막혀 있었는지 학생들 대개의 궁금증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이런 대학 역량 진단 평가 결과 때문에 아마 총체적인 책임으로 전임 윤방석 부총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보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하셨고 그 와중에 아마 새로 윤명철 부총장님 그 스텝으로 저도 8월 1일자로 입학 홍보처장직을 맡아서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정의관 들어오시다 보면 내일부터 면접이 이제 4주 정도 시작되면서 입시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 유독 저희가 12.12대 1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경쟁률로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고 올해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이 지금 8.85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보셨듯이 저희 캠퍼스가 이 대학 역량 진단 평가의 결과로서 아마 그런 경쟁률 하락이라든가 응원학부 하고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입시 어떤 성적이라든가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실체적인 위기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마 응공학부 학생이면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나의 핵심 브랜드로 90년대부터 이 보건계열, 아시아 최초의 응공학부, 많은 의예과 지원율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수시 지원율이 165대 1입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절대 연세 브랜드에 걸맞을 만한 그런 어떤 역량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학령 인구 감소 추세는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 입시의 어떤 결과는 수시 전형을 한 74% 이상을 뽑고 있는데 매년 벌어지고 있는 입시 정책의 변화라든가 그런 학부모라든가 수험생들의 어떤 민감한 반응들, 언론 미디어의 어떤 자극적인 기사들,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이슈들 같은 것들이 크게 부풀려지는 것들도 많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캠퍼스의 성적이 꾸준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라든가 아마 여러분들도 입학할 때 수시 정시 배치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입시 상담 같은 거 받아보셨겠지만 저희가 이 상대적인 최초 합격자 그리고 최후의 등록자 추가 모집 이런 전체적인 편차를 보시면 저희가 정시가 평균 한 2.5등급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그거보다 조금 낮지만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학령 인구들의 학력 편차들이 상당히 지금 조금 저하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 캠퍼스가 무언가를 뚜렷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시 결과를 받아보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미진했다고 할까요? 입시 홍보라든가 이런 역량들을 엄청나게 강화하면서 미디어에 대해 저희 캠퍼스를 노출시키고 주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주요 광역시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홍보 활동이라든가 대학 박람회 이런 각종 홍보 역량들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 특히 재학생들, 여러분들이 수험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의 학교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스스로의 프라이드라든가 자존감 같은 것들을 많이 드러내시고 우리 캠퍼스를 다닌다는 것을 커밍아웃 하시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다니게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역량도 키워주시고 또 주변에 그런 어떤 홍보를 스스로 하는 여러분 학생 하나하나가 우리 입시 우리 학교에 대한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건전한 이런 토론 문화를 자꾸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좋은 관심들이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스스로 사랑하고 또 후배 수험생들한테 뭐 미래 저 후배들한테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답이 좀 됐나요? 제가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물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뭉쳐서 지금 제가 답을 했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또 듣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는 우리 학교의 문제가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라는 그런 본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경쟁률 자체는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이기에 연세대학교이기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가 이렇게 최초 좀 더 높은 사람들과 그리고 나중에 돌고 돌아서 추억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학교가 객관적으로는 좋은 학교이지만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이기에 원세대라는 그렇게 나쁜 식으로 불리는 별명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약간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처럼 좋은 식으로 우리 학교가 이미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처장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해결을 혹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아마 총장님 이메일 어제 보셨듯이 많은 학우들이 아마 예전 그 집행부들부터서도 아마 2011년도에서도 아마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명 변경에 대한 제언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디치 캠퍼스라든가 뭐 리버티 캠퍼스라든가 또는 뭐 이런 미래 캠퍼스라든가 그래서 캠퍼스 브랜드를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건대 뭐 글로컬 캠퍼스라든가 충주 캠퍼스가 그리고 조치원 뭐 캠퍼스가 지금 세종 캠퍼스로 고려대학교가 이제 바꾸면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어떤 브랜드를 이름을 바꿈으로 개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에 속해 있는 연세 브랜드를 희석시킬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주 하이 스카이 레벨의 올 1등급 학생들을 받아서 그냥 편하게 졸업시키고 자연스러운 어떤 환류를 우리가 얻어가는 그런 학교의 어떤 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캠퍼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캠퍼스를 특성화시키고 세계 최고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이지 이름만 단지 바꾼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입결의 문제 사실은 성적도 떨어지고 어떤 학생들 같은 학과에서도 정시, 수시, 각종 전형에 따라서 입결 차이들이 몇 등급씩 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수님들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포인트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하시고 우리가 그런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받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좋은 졸업생으로 좋은 취업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은 교육자로서 만족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들어온 입시생들의 어떤 그런 성적 떨어지는 거에 걱정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그래도 저희는 서울에서 100km 바깥에 있는 훨씬 다른 여러분들 소위 지잡대로 가는 그런 다양한 대학들 지금 당장 폐교위기에 몰려있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들 이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모든 구성원들, 우리 캠퍼스 모든 구성원들, 학생들, 교직원 선생님들, 교수님들,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전부 다 같이 공감을 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긍정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너무 자괴감에 빠지고 이렇게 비관적이고 자꾸 고개를 숙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 일어날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3년마다 이제 계속 평가를 해서 환경인구 감소에 따라서 내후년만 돼도 40만 대로 지금 수험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 저희보다 더 못하는 경우 지금 자율개선에 대학에 들어있는 서울권 수도권 학교들도 다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정원도 감축해야 되고 어떤 특성화 방향으로 규모도 슬림화해야 되고 어떤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거를 조금 더 먼저 맞았고 뭐 고대 세종금은 더 앞서서 맞은 거고 저희가 이 상황에서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우리가 어떤 의무성, 뭐 강제성을 교육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받아들이고 이참에 정말로 저희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건강한 작년 캠퍼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런 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쏟아 나올 텐데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학생 대표자들을 통해서 대학 본부랑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보고서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전에 보고서 준비에 안일했다는 어떤 교직원분의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진행 자료는 보고서에 펴지지 않았다, 정직한 실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은 개인이 아니고 정직한 실패의 피해는 실패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사람들보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실패 앞에 정직함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크게 들고요.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저희 학생들을 역량평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애초에 왜 자료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수준사는 왜 되지 않았는지 이런 보고서에서 요구되는 교육부의 방침이나 대학에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보고서 준비가 닥치기 전까지는 학교 측에서 몰라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보고서 준비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어떤 제대로 된 준비를 안일하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고요.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령 교수님들은 본인 업무 외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지만 부탁을 받아서 뭐 하는 보고서 준비일 수 있지만 교직원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해당 보고서와 같은 대학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그 직무를 잘 처리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과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나 책임을 묻지 않아도 앞으로에 대한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거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학생사회 내에서는 이전부터 좀 교직원분들의 업무 태도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건 발생 후에도 어떠한 태도의 실질적인 쇄신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저희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어떤 긍정적인 인센티브든 부정적인 인센티브 없이 이런 안정적인 직장과 월급을 계속 유지되면 앞으로 다른 새로운 역량평가나 이런 중대한 일이 있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뼈아픈 의견 다 맞는 얘기고요. 정말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정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예를 들면 소통을 얼마큼 했느냐, 환류를 얼마큼 했느냐. 환류라는 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했느냐, 뭔 계획 수립에 반영했느냐, 뭐 들어봤느냐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했다고 하더라도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전에도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인을 했을 거예요.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뭐 우리 학생들하고 토론했다 했는데
그러면 언제 했고 누가 참석했고 그 학생들이 참석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환류가 있었느냐, 수요조사가 있었느냐, 소통을 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준비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정말 실체이고,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학생들과의 모임, 교수님들과의 모임 만나면서부터 무조건 사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또 하고 자주 가질 텐데, 그런 문화를 어쩔 수 없이 정착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하지도 않는 것을 했다고 해서 가짜로 만들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접근을 했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학생회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쓸 수 있고 그렇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숙제이고, 이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고서를 과연 어떻게 쓸까,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어떻게 추진을 할까, 이 과정이 저에게는 도전이고, 여러분에게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회가 개회한 지 이제 1시간여가 이제 흘렀는데요. 2차 토론회 때 다른 기획처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실처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관한 건에서는 모든 실처장님께서 참석하신 상황에서 논의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10분여간 수정을 한 이후에 다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후에는 김용혁 총장 입장문에 대한 논의와 자유토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10분 있다가 뵙겠습니다.